네, 안녕하세요. 5학년 1반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들 교과서 116쪽과 117쪽을 펴보도록 해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준비물을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두었는데 모두 다 준비했나요? 맞아요. 오늘의 준비물은 수학 교과서 5학년 1학기를 준비하면 되고, 자, 그리고 가위, 그리고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를 준비하면 됩니다. 모두 준비했죠? 네,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어제 배운 수학 시간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큰 숫자와 단위를 어떻게 읽나요? 자, 종호가 말해볼까? 맞아요. 종호의 말대로 1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어제 배웠죠? 종호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기억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무엇일까요, 지우야? 맞아요. 지우가 말해준 것처럼 바로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지우와 종호 이외에도 다른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모두 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 도형의 넓이는 몇일까요? 한번 재준이가 발표해볼까? 맞아요. 재준이의 말대로 5제곱센티미터예요. 그 이유는 1제곱센티미터인 종이 눈금이 5개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 도형의 넓이는 몇일까요? 우민이가 말한 것처럼 6이에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제곱센티미터 종이가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형의 넓이는 각각 5와 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교실 주변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사물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찾아봤나요? 어떤 사물이 직사각형 모양인가요? 맞아요. 잘했어요. 지우의 말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학 교과서가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맞아요. 수학 익힘 책도 직사각형의 모양이네요. 자, 선생님이 가리키고 있는 이 TV도 바로 직사각형의 모양이죠. 재준이가 또 좋은 발표를 해줬네요. 재준이의 말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느라 안고 있는 이 책상도 바로 직사각형 모양이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개의 1제곱센티미터 종이가 있죠? 이 종이로 한번 사물의 넓이를 재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찾은 직사각형 모양의 사물을 1제곱센티미터 종이를 활용하여서 넓이를 재어보았나요? 자, 그럼 모두 앞에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TV를 1제곱센티미터 종이를 사용해서 넓이를 재어보았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가로 부분에 3개를 놨고 이어서 가로 부분에 5개를 놓았어요. 그래서 가로 부분에 총 8개를 놓았죠? 맞아요. 그리고 세로 부분에 총 4개를 더 놔서 5개를 놓았어요. 이렇게 짜자자자자자작 짜자자자작 짜자작 다 놓으니까 총 40개의 1제곱센티미터 종이를 TV에 넣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TV의 넓이는 몇이라고 할 수 있죠? 기현이가 대답해 볼까요? 네, 맞아요. 기현이의 말대로 1제곱센티미터 종이 40개가 TV 위에 놓을 수 있었으니 40제곱센티미터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TV의 넓이는 4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기현이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한 활동을 보고 한번 우리가 학습 문제의 빈칸을 맞춰볼 수 있을까요? 직사각형의 모모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모모를 구할 수 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희연이. 맞아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 종이를 이용해서 물건 위에 놓으면서 그 물건의 넓이를 알아보는 활동을 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다 함께 학습 문제를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잘했어요. 우리가 오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할 활동을 알려줄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활동을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로 넓이를 구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두 번째 활동 2. 직사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기대되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활동을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로 넓이 구하기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116쪽 위쪽을 한번 봐볼까요? 연수 보여요? 네, 연수가 지금 책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죠. 연수가 지금 수학책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맞아요, 기현이.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를 하나씩 올리고 있죠. 자, 그럼 우리도 직사각형 가나다의 넓이를 연수처럼 1제곱센티 종이를 하나씩 빈틈없이 붙여서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모두 잘 구했나요? 그렇다면 직사각형 가나다의 넓이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재준이가 말해준 것처럼 직사각형 가는 8제곱센티미터, 나는 12제곱센티미터, 다는 16제곱센티미터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앞선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가에는 8개의 종이를 잘 올렸고 나에는 12개의 종이를 잘 올렸고 다에는 16개의 종이를 모두 잘 올렸네요.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앞에 활동에서 연수처럼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를 하나씩 붙여서 직사각형 가나 다의 넓이를 모두 구해보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연수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맨날 구해야 된다면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맞아요. 희연이 말대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손을 들고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생각할 시간을 조금 줄게요. 자, 형록이 생각해 보았나요? 형록이가 생각했을 때 종이를 하나씩 붙여서 넓이를 구하면 어느 점이 불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하, 금강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맞아요. 형록이와 금강이의 말처럼 연수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는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한 점이 있답니다. 자, 교과서 116쪽 맨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다 함께 볼게요. 연수가 이 수학 교과서의 넓이를 구할 때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를 하나씩 올려놓았죠. 자, 그러면 형록이의 말대로 번거롭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수학 교과서의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다회. 다회는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를 빠르게 올려서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맞아요. 좋은 의견이었어요. 아, 정은이는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를 가로에 한 줄, 세로에 한 줄 놔서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의 개수를 서로 곱해주면 넓이가 나올 것 같다고 하였네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학 교과서에는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가 가로에 7개, 세로에 9개가 빈틈없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7 곱하기 9를 하면 이 수학 교과서의 넓이가 나오겠죠. 정은이의 말처럼 가로와 세로에 한 줄씩 1제곱센티미터의 종이를 놓고 구수를 곱하는 것이 바로 수학 교과서의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어요. 의견을 내준 다혜와 정은이 모두 잘했어요. 교과서 117쪽 윗부분을 한번 다 함께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는 1제곱센티미터 종이를 직사각형 가나다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넓이를 구했어요. 이제는 자를 사용해서 직사각형 가나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물로 자를 준비하라고 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자를 꺼내서 한번
직사각형 가나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한번 재봅시다. 자, 자를 사용해서 직사각형 가나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모두 잘 재보았나요? 잘했어요. 그럼 직사각형 가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말해볼 친구 있나요? 손을 들고 말해주세요. 우민이가 직사각형 가의 가로와 세로를 길이를 재본 결과 가로는 4cm, 세로는 2cm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 가의 넓이는 몇일까요? 맞아요. 앞에서 했듯이 1제곱cm 종이가 직사각형 가 위에 8개가 붙여지므로 직사각형 가의 넓이는 8이었어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 나의 넓이를 말해볼 친구 있나요? 희연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요. 희연이가 말한 대로 직사각형 나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4cm와 3cm였어요. 그렇다면 넓이는 몇일까요? 아까 했던 거와 같이 1제곱cm 종이가 직사각형 나 위에 총 12개가 올라가므로 직사각형 나의 넓이는 12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직사각형 다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말해볼 친구 있나요? 기현이 몇인가요? 기현이의 말대로 직사각형 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4cm와 4cm였어요. 그렇다면 넓이는 몇일까요? 앞에서 했죠. 1제곱cm의 종이가 총 16개가 직사각형 다 위에 올라가므로 직사각형 다의 넓이는 16제곱cm였어요. 우민이, 희연이, 기현이 모두 잘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직사각형 가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넓이의 숫자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직사각형 나에서도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다에서도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넓이인 16이 나오네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잘했어요. 앞의 활동에서 자로 직사각형 가나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고 곱해서 넓이를 구해보았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와 세로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너무 쉽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 될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맞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또는 세로 곱하기 가로가 됩니다. 모두 잘 했어요. 그렇다면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한 변의 길이를 사용하여서 나타내어 봅시다. 여러분,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인가요? 맞아요.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므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어떨까요? 맞아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볼 친구가 있을까요? 정은이. 정은이는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하는 것이 같은 점이라고 하네요. 다회? 맞아요. 다회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것이 같은 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점을 말해볼 친구? 려원이? 려원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다르지만 정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같다고 해줬어요. 모두 정답을 잘 말해주었어요. 정은이와 다혜가 말한 것처럼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하는 것이 같은 점입니다.
그리고 려원이가 말해준 것처럼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은 같지만 직사각형은 다르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모두 잘 말해주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나눠준 종이를 활용하여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어진 크기의 직사각형을 만들고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종이를 자를 때는 가위로 손이 다치지 않게 잘라주면 됩니다. 첫 번째, 가로 21cm, 세로 27cm의 종이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한 사람은 괄호 100cm, 세로 100cm의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고 있으면 됩니다. 모두 잘 만들었나요? 자, 그러면 가로 21cm와 세로 27cm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일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모두 다 대답해 준 것처럼 567제곱센티미터예요. 어떻게 567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맞아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넓이라는 숫자를 구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로 100cm와 세로 100cm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일까요? 모두 잘했어요. 10,000제곱센티미터예요. 선생님이 준 종이를 활용하여서 두 직사각형을 모두 잘 만들어 주었고 넓이도 모두 잘 구했네요. 잘했어요. 자, 그럼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희연이의 말대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번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가로와 세로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한번 말해볼 친구 있나요? 용태의 말대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한 변의 길이를 사용하여 나타내어 보세요. 손 들고 말해볼 친구 있나요? 네. 서연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서였기 때문이죠. 모두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함께 말해볼까요? 맞아요. 같은 점은 직각을 이루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하는 것이 같은 점이었죠.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것이 같은 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점은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은 같지만 직사각형은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모두 오늘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었네요. 잘했어요. 여러분, 자기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을 펼쳐보세요. 손가락별로 1점, 2점, 3점, 4점, 5점이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자기의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 5점. 조금 미숙하다. 3점. 나는 아예 모르겠다. 1점을 들어주면 됩니다. 자, 모두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네, 잘했어요. 다혜는 3점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고 정은이는 5점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어진 크기의 직사각형을 만들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을 펼쳐보세요. 모두 5점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마지막 활동으로 했던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주어지면 그에 맞는 직사각형 종이를 만들고 넓이를 한번 구해서 봤었죠? 모두 5점이에요. 잘했어요.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어준 결과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학습 문제를 다 함께 읽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였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넣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모두 잘했어요. 우리 오늘 학습 문제를 모두 달성한 것 같나요?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고생했어요.